인사하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당신이 나이며 최고입니다. 교당이 나이며 최고입니다. 자, 오늘은 교화단 법회 날입니다. 오늘 그 주제가 주의 공부예요. 주의는 정기훈련 11과목 중에서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사에 어디에 해당됩니까? 3학 중에 주의 공부는 어디에 해당돼요? 네, 작업지사라고 입만 이렇게 소리는 안 내고 말씀하시네요. 연불좌선은 수양 과목이고 경정, 강연, 회화, 의두, 성리, 정기일기까지는 사리연구 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시일기하고 주의조행이죠. 이게 작업주사 과목인데 상시일기하고 주의하고 조행이 있는데, 상시일기는 이제 자기가 매일 그날 일상 수행한 것을 이제 대조하는 일기잖아요. 그러니까 했나 안 했나를 이제 이 글로 적어보는 거죠. 근데 생각으로 하는 것보다 글로 적는 게 훨씬 의미가 있잖아요. 전혀 차원이 달라집니다. 이 적게 되면. 그 다음에 조행은 사람다운 행실가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사람이 좀 사람답게,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도 일상의 삶을 보통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행실 가짐이 조행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큰 틀이니까 사실 뭐 구체적으로 보통 뭐 우리가 악한 일을 하지 않는다면 보통 사람들은 그냥 결과적인 것이고, 결국은 그 둘을 연결하는 게 주의 공부죠. 그러니까 주의가 대단히 중요한 공부입니다. 그래서 수양 연구를 하게 하는데도 사실은 다 주의심을 가지고 하고 있죠, 이미. 그리고 우리가 그냥 살아가면서도 주의라는 말을 많이 쓰죠. 주의에 우리 오히려 요즘은 주의해보다는 뭐 조심해 이런 말로 많이 씁니다. 거의 같은 뜻인 것 같아요. 조심은 마음을 잘 이렇게 자기 그 조자가 손하고 입 세 개거든요. 그러니까 너의 손하고 말을 쓸 때 잘 살펴봐, 그런 의미가 조자에 들어있죠. 뭐 조종한다, 다 손으로 입으로 우리 일상생활 할 땐 다 손하고 입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주의는 물될 주자예요. 주자가 주염력 할 때도 물될 주자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주엽은 ip사귀예요. ip사귀엽자예요. ip사귀에 물을 대는다는 뜻이니까, 주엽이란 동네는 이름으로 보면 여기가 그전에는 그냥 농사 짓던 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평지에 이름상으로 뭐 저는 보지 않았지만 실제로 뭐 그랬을 것 같아요. 강도 있고 들이니까 사람들이 옛날 원시대 때부터 여기가 제일 살기 좋은 데 아니었겠어요? 옛날에는 바다도 있지, 강 끝이지. 그러니까 아마 여기 그전에는 그러면서 농사지면 여기 살만한 동네였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제 잎사귀에 물을 대는 건 주엽이고, 이제 우리가 마음에 이제 물을 대는 건데, 그 마음을 이제 뭐 여러 가지 마음이 뭐 큰 마음, 크게 보면 성품짜리도 마음이고 우주심도 마음이고 그러지만, 그냥 보통 우리 몸을 가지고 한다고 볼 때는 생각입니다. 그죠? 그래서 주심 그러지 않고 주의, 뜨드자를 쓴 거죠. 뜨드. 그 마음 중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현실에서 이 순간순간 떠오르는 생각들을 뜻이라고 합니다. 뜻은 마음이 동하여 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생각을 하는데, 생각에 어떤 생각에 물을 대줄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막 계속 떠오르는데, 그 떠오르는 생각 다 따라다니다 보면 뭐 아마 정신 없을 거예요. 뭐 좋았다 나빴다 슬펐다 기뻤다 막 희로애락이 변덕 죽을 듯이 오는데 거기에 다 따라갈 수는 없고, 이것이 죄냐 복이냐, 긍정이냐 부정이냐,
내가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판단하는 생각에 어떤 데다가 내가 물을 대줄 것이냐 어떤 편을 들 것이냐 이 얘기죠. 그래서 주의요. 그래서 주의를 한자로는 이제 그런데 우리 지하철 이런 계단 이렇게 내려가는데 보면 이렇게 위에 붙어 있는 글자 있죠. 거기 보면 주의, 거기는 조심해, 말할 때는 조심해 그러지만 글 쓸 때는 조심해 그러면 이상하니까 주의라고 많이 씁니다. 주의. 근데 그 밑에 이제 우리나라는 한글 있고 뭐 영어 있고 중국어도 이제 있는 데도 있는데 뭐 중국어는 한자가 대신할 것 같고 영어로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 본 적 있어요? Watch your step 그거 저는 그 몇 년 전에 이제 그거 보고 야 정말 이 서양 사람들이 우리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진짜 아주 사실적이고 쉽게 진짜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을 딱 찍어서 얘기하는 특성이 있구나 이런 거를 그때 발견하게 됐어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그냥 생각을 이렇게 해 그러는데 그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너의 스텝 이 스텝이라는 게 보니까 이렇게 내려갈 때 계단 걸려면 또다다닥 뭐 거의 뭐 자동적으로 보통 하지만 한번 어떻게 꼬이면 어떻게 돼요? 꼬이면 거기서 이 내리막길에 떨어지면 큰 사고 나잖아요. 그러니까 너 스텝을 잘 봐. 워치 히어 유어 스텝이 아니고 워치 유어 스텝이에요. 너의 그 스텝을 소리를 들어봐.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거 가지고 그거는 좀 어려워 당장. 근데 워치 자기 스텝을 이렇게 보면서 걸어가면 요게 몸은 이제 오랫동안 이게 습관이 됐기 때문에 자동 반응을 합니다. 근데 내가 그걸 봐주기만 하면 이 꼬일 일이 없어요. 근데 자동으로 가는데 내가 생각을 그때 무슨 딴 생각을 한다든가 뭔가 이렇게 하면 자기 스텝을 눈에서 떨어지면 그때가 이제 스텝이 꼬이게 되죠. 그러면 이제 사고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watch your step 이게 주의야. 네? 주의, watch your step. 예. 자, 주보를 한번 보시죠. 시간이 많이 오늘 짧게 하라고 우리 부기모님께서 몇 번 얘기를 해서 그냥 얘기하면은 늦어질 것 같아서 주보를 보겠습니다. 자, 주의심은 아까 성가에 보면 한 생각 한 행동에 주의심 먼저 가져 그 가사가 나오죠. 그래서 한 생각에 주의심을 갖는 게 주의입니다. 사실 한 행동에 주의심을 가지면 그 결과는 조행이 되는 거죠. 행동에. 그래서 조행이 행동을 조심하는 것이라면 주의는 행동이 일어나기 전 내 생각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 그러면 사실은 생각이 먼저 일어나고 행동이 따라가죠.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냥 반복되는 것들은 그냥 거의 무의식적으로 오랫동안 반복이 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자기가 의도적으로 하는 행위는 생각의 바탕에서 행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은 저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던 그 동작도 이제 무의식적으로 하지 말고 의식적으로 하자는 것이죠. 그래 특히 이제 나이가 들수록 그게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젊을 때는 자동으로 이게 다 되던 행동들이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이제 잘 안 되기 시작하죠.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뭐 물건을 잘 떨어뜨리는 일이 잦아져. 전에는 당연히 그냥 됐던 건데 이제 나이가 들면 전에 했던 감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뭐 지난번에 구타원님도 아침 선 때 얘기하는데 자꾸 이제 잊어버리는 일이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일은 잘 기억하는데 요 가까운 이게 뇌 해마의 기능이 이제 젊을 때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는 무의식을 알아차리는 무의식적으로 하던 행위도 이제 다시 한번 자기가 알아차려야 될 때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지 않은 젊은 분들은
아, 그럼 나는 아직 안 읽었으니까 상관없네. 그게 아니죠. 이것을 알아차리게 되면 자기의 이제 진짜 이제 마음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비법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두 번째, 주의는 watch your step. 자, 주의는 육군을 동작할 때 하기로 한 일과 안 하기로 한 일을 경우에 따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실행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젊을 때 이 주의 공부할 때 이 교수님이 자꾸 일을 강조했어. 하기로 한 일과 안 하기로 한 일을, 일을 할 때 이 주의심을 갖는 거다.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서 우리가 일할 때만 이런다는 것, 뭐 이럴 때만 이 주의심을 갖는 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공부를 요즘 그 이후에 주의 공부를 해보니까 다시 읽어보니까 그 전제가 육군을 동작할 때 이게 전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단지 일은 당연히 육군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꼭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일만 합니까? 사실은 24시간 중에 잠 빼고 일하는 시간과 일 안 하는 시간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육군을 동작할 때 일에 초점을 두지 말고 육군 동작할 때 여기다 초점을 두자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실행한다고 그랬어요. 경우에 따라 잊어버리지 않고. 자꾸 잊어버려요. 금방 하기로 했는데, 우리도 금방 이거 하기로 했는데 조금 다른 거 하다 보면 이거 잊어버리죠. 그리고 그런 일이 이제 잦아지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그때 보고 생각났으면 그냥 바로 그냥 해버려야 돼. 그래야지 이거 조금 이따 해야지 하고 이거 하다 보면 이거 자체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딱 떠오르면 그냥 바로바로 처리를 해야지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을 것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고 실행하려면 먼저 알아차리는 공부죠. 크게 보면 알아차림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알아차림을 제가 많이 강조해서 이제 다 알아차림이 중요하구나는 아는데, 그냥 머리로만 그냥 한번 알아차림이 중요하지 이것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세상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론 조금 알았다고 해서 내가 실제 내 생활에 내 몸에서 실행이 되냐? 안 됩니다. 아는 것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몸으로 그냥 부딪히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담아서 발효한다는 것이 뭐예요? 음식의 입장에서 보면 썩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희생되는 거죠. 그리고 그 자체는 굉장히 괴롭고 힘든 일이에요. 근데 어때요? 그것이 그 기간을 견디어내면 드디어 이제 그 아주 독특한 맛을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뭔 일을 하려고 하는데 힘들어요. 잘 안 돼요. 뜻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성공했다는 사람도 결과만 그렇지, 그러면 그 중간에 아무 과정이 없었을까요? 요즘에는 그래. 뭐 하면 네가 재벌 2세냐 그런데 막상 재벌 2세한테 물어보십시오. 야, 너 재벌 2세니까 아무 걱정 없겠다. 그러면 그 재벌 2세가 뭐라 그럴까요? 맞아, 나는 재벌 2세라 아무 걱정 없었어. 그렇게 얘기할까요? 아닐 것 같아요. 저는 재벌 2세가 안 돼봤지만 아마 오히려 재벌 2세, 3세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압박감이 우리가 100으로 받는다면 그 사람들은 1000이나 10,000으로 받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서 그 재벌 2세 중에 살아남은 사람도 있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은 그냥 인생에 그냥 포기하고 사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제일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여기서 아이고 재벌 2세가 부러워하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부러워한다 그러지. 그 예화가 재밌는 예가 있는데 그런 생략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육군 동작을 무의식적으로 하던 것들을 이제 의식적으로 알아차리는 공부를 하자는 거예요. 이게
뭐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진짜 이 무의식을 알아차린 의식화하는 이 공부가 정말 마음 공부를 실답게 하는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유무념 조목으로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얼굴 표정 알아차리기. 또 뭐예요? 또 하나 더 있는데 또 뭡니까? 자기 목소리 들으며 말하기. 이 두 가지가 제일 핵심이에요. 근데 자기 목소리 들으며 말하기는 뭐 소리는 계속 나니까 이거는 그래도 조금 쉽죠. 근데 쉽지 않죠. 이것도 그냥 지금까지 뭐 언제 들으면서 말해 그냥 뭐 나오는 대로 했지. 근데 들으면서 말하면 이거는 이제 조금 쉽고, 그 다음에 얼굴 표정 알아차리는 거는 어떻게 잘 됩니까? 얼굴 표정은 안 보여요. 이 눈은 어때요? 세상 만물을 다 볼 수 있죠. 근데 딱 하나 못 보는 게 있어요. 뭘 못 봐요? 못 봐요? 눈은 다 보는데 자기 눈은 못 봐. 거기에 묘미가 있어. 그게 성리네요. 성리 공부네요. 네? 이 눈은 세상 만물을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냥 뭐 하나도 힘 안 들어. 눈만 뜨면 다 보여. 다 볼 수 있어. 그러니까 눈 떠서 내 눈동자에 담은 이것이 집중된 상태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딱 대상하고 눈을 딱 마주치면 집중이 되죠. 그러면은 뭐 연애할 때도 딱 보면 상대방이 어디 있어요? 내 눈동자 안에 상대방이 들어와 있잖아요. 응? 그래서 그때 이제 서로 이제 막 눈을 이렇게, 보통 때는 사람들하고 눈 마주치는 것 다 싫어하잖아요. 근데 연애할 때는 이제 둘 다 미쳤으니까 그 눈을 이렇게 쳐다봐도 하나도 안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눈동자 들여다보면 그 눈동자 안에 내 모습이 거기 들여 있죠. 그리고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상대방 눈동자에 내가 있을 것이고, 내 눈동자에 상대방이 있는 것을 서로 교차하면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가 사실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사실은 깨달은 상태예요. 그때가 깨달은 상태인데 깨달은 상태인 줄 모르죠. 그냥 감정에, 그때는 말 그대로 이 뇌에서 그냥 온갖 도파민부터 해갖고 온갖 좋은 호르몬이 막 쏟아져 나와서 아무 판단이 딱 중진된 상태이겠죠. 근데 이제 그 이후의 삶은 이제 그때 느꼈던 그 행복감의 뇌 호르몬이 이상 분비된 것처럼 이제 나쁜 호르몬이 그만큼 이제 분비될 거예요. 분비가 되는 때가 이제 서로 갈등하고 막 싸우고 그러는 때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눈으로 본다는 것이 아까 watch your step, 본다는 게, 눈이 사실은 우리 뇌, 우리 성품, 우리 자성자리가 또 뭐 하나님이든 뭐 부처님이든 진리가 결국 자기를 드러내야 되는데, 이 절대자가 이 상대자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뭔가 도구가 자기의 역할을 대신해 줄 사람, 뭐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 안에도 그러면 나의 존재를 보여줘야 되니까, 야, 그러면 그 컨트롤 타워 역할을 뇌가 해라. 우리 이 머리에. 대신 맨 위에 자리에다 놓아준 거죠. 머리가 꼭 밑으로 가 있는 경우는 없잖아요, 동물은. 근데 식물은, 야, 너네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너네는 머리가 땅에다 뿌리를 박어. 그러니까 식물은 이 뿌리가 머리예요. 사람은 이 두뇌가 머리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두뇌 중에서도 그럼 이 전체를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또 먹고 말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니까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생각, 그 육군을 이제 활용해 써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뭔가 그 중에서도 이 대장 노릇을 해야 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동네 애들 놀아도 대장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눈이에요, 눈. 눈이 그 5가지 감각을 다 종합하는데
제일 유용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귀죠. 눈과 귀예요. 그래서 눈과 귀가 중요하니까 뇌는 맨 머리 위에 있고, 그 다음 중요하니까 눈하고 귀가 요 그 다음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도 시청각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시청각, 보고 듣는 거. 텔레비전이 뭐예요? 보고 듣는 것을 대중화시킨 게 텔레비전이잖아요. 옛날에는 텔레비전이 없어서 없을 때는 시각 청각이 그렇게 상대적으로 덜 중요했죠. 그냥 우리가 자연을 동등하게 보고 듣고 그냥 똑같이 봤었는데, 이 텔레비전이 나오면서 갑자기 방에 틀어박혀 가지고 자연과 멀어지면서 보고 듣는 거에 이제 집중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인간이 그게 문명의 이기일 수도 있지만 거꾸로 그것이 이 기능을 한쪽으로 너무 이제 치우치게 한 또 원인도 되는 것 같아요. 꼭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 두뇌의 기능, 시각과 청각은 뇌하고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이제 머리를 이제 많이 쓰게 되는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코나 이제 입은 어떻습니까? 머리에 가까워요? 코나 입은 이 아래 이 내장에 가까워요? 오장에 가까워요? 그러죠. 숨 들이쉬면 폐로 가잖아요. 입으로 먹으면 장으로 갑니다. 이거 신기하지 않아요? 뭐 이 얘기는 원래 하려고 했던 거 아닌데, 우리 몸 안에 답이 있어요. 그것을 이 동양에서 오행으로 이제 설명을 한 거죠. 그러잖아요. 이거 그러네. 말이 딱 되네. 억지로 꾸민 게 아니라, 그런 거. 눈하고 귀는 이걸 정보를 받아서 뇌에서 이제 이게 취사 선택을 하는 것이고, 숨 쉬고 먹는 것은 이 오장과 관련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청각, 눈과 귀도 잘 활용하고 코와 입도 잘 활용하고 손과 발로 촉감을 느끼면서 잘 만지고 사는 게 우리에게 오감 만족의 삶이에요. 그래서 웰빙이라는 건 뭡니까? 요새는 너무 이 시청각 쪽으로 강조하니까 먹고 있고 이 말하는 이런 그 몸에 관한 것도 균형을 잘 맞추는 게 웰비잉이죠. 존재를 참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잘 원만하게 사는 것. 그게 영육상전이 우리말로 말하면 영육상전을 웰빙이 영어로는 웰빙이 됐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얼굴 표정 알아차리고 자기 목소리 들으며 말하기를 하게 되면 자기 목소리를 들으며 말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그 한 놈이 있죠. 그것이 없으면 자기 목소리 들으면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얼굴 표정 알아차리는 건 정말 그래야죠. 보이지 않는 얼굴을 어떻게 알아차려요? 그 표정을 알아차리려고 하는 또 다른 뭐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다행히 그 알아차리는 놈이 본래부터 우리한테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던 거라면 같이 어떻게 하겠어요? 없었던 것을 만들어 갖고 빌려 가지고 뇌에다 심을 수도 없고. 근데 본래부터 가지고 있어요. 그게 다 불성이라고 하고 성품이라고 하고, 그것이 나의 성품이니까 자성이라는 이 마음보다 더 마음을 포괄하는 더 큰 마음이 내 안에 본래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요새 뇌과학에서 말하면 이 전두엽 요 뒤쪽에 그런 역할을 하는 놈이 요 뒤에 있다고. 저는 이제 그 전에 늘 요 뒤에 뭐 있다고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요즘 우연히 유튜브 보니까 실제로 그런데요. 전두엽 뒷부분 쪽에 있는 곳에 그게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에 우리가 뇌과학이나 이런 과학이 양자물리학 이런 게 없을 때 동양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진짜 대종사님 말씀대로 견성한 과학자들이 다 증명한다는 말이 지금 몇 년 사이에 막 이게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알아차리는 이게 있을 때 이게 가능해져요.
그것이 없으면 그냥 경우에 따라 맨날 잊어버리는 거죠. 그 하나가 나 안에 나. 그 뭐라 그럴까? 어쨌든 그 아시겠죠? 그것을 뭐 참나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뭐라고 부르든 그냥 한 마음이라고 부르든 그 사람하고 그놈하고 그 벗하고 같이 동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감각의 날이 섭니다. 아까 오감을 감각의 편에 서면 생각은 바로 붙어 있죠. 우리 뇌가 좌뇌와 우뇌가 있는데 감각을 다스리는 것은 우리 뇌에서 이 우뇌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생각은 좌뇌가 합니다. 근데 뇌의 구조가 재미있는 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감각의 이 우뇌에서 좌뇌로 가는 통로는 막혀 있어요. 왜 그런지는 몰라요. 그냥 관찰해 보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감각을 하고 있으면 오감이 활짝 열려 있으면 이 좌뇌에서 우뇌로 가는 요 길은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이 다리가 있습니다. 우리 뭐 돌아오지 않는 다리, 뭐 판문점에 남과 북이 있으면 그 다리가 있잖아요. 그 다리가 남에서 북으로 가는 거는 예를 들어 열려 있다 그러면 북에서 남으로 오는 것은 막혀 있다는 거죠. 똑같이 다 열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감각을 하고 있으면 우뇌가 이렇게 열려 있으면 생각도 내가 필요한 생각을 내려면 되고 안 내려면 안 낼 수 있게 돼 있는데 좌뇌에 빠져 있으면 우뇌가 감각이 작동이 안 됩니다. 그런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만약 그거 나는 잘 모르겠어 그러면 운전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초보자 때는 뭐 감각만 있죠. 몸이 막 다 긴장해. 근데 조금 이제 능숙해지면 어떻습니까? 이제 몸에 힘이 빠져. 그러면서 이제 두 손으로 잡던 거를 슬그머니 내려놓고 한 손으로 하고 또 좀 더 능숙해지면 이제 손바닥을 펴서 이제 이렇게 운전을 합니다. 근데 사고는 완전 초보일 때 이제 조작을 못해서 낼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고가 나는 경우는 이제 내가 이제 잘해 건넘을 때 자만할 때 이제 거의 사고가 일어나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심지어는 운전을 하면서 딴 생각을 합니다. 예? 운전하면서 딴 생각하죠. 그리고 운전하면서 심지어 딴 생각을 하면서 운전을 해. 그래도 뭐 크게 뭐 문제 없죠. 그냥 뭐 새도 웬만큼 이제 숙달 돼 있으니까.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문제가 뭐예요? 막 가고 있는데 이제 감시 카메라가 이제 있으면 당연히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안 보여요. 감시 카메라도 안 보이죠. 전방을 워치 하고 있으면 별 문제가 없어. 있구나 하면 그냥 아무 문제가 없는데 생각에 빠지니까 그게 안 보여. 이 시각의 기능이 멈춘 거죠. 내 생각에 빠져버리니까. 그러면 이제 한 여자가 이제 다급하게 나를 찾습니다. 그죠? 누구예요? 내비게이션에 그 아가씨가 그냥 계속 소리 내면서 감시 카메라 속도를 줄여 갖고 막 계속 하는데, 그러면 생각하고 있다가 뭔가가 느낌은 있는데 생각에 빠져 있으면 들릴 듯만 뭔 소리 하다가 그래도 계속 되니까 좀 이상해서 보면 이제 어이구 카메라 바로 앞 이제 뭐 얼마 앞이요. 그러면 갑자기 이제 속도를 이제 막 줄이게 되고, 그래서 이제 겨우겨우 이제 넘어갑니다. 그러면 겨우겨우 넘어갔으면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해야 돼요. 근데 현실은 또 반복됩니다. 그래서 뭐 계속 살려주는 거죠. 근데 가끔 가다 이제 큰 사고 날 때 보면 어때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갑자기 내가 이제 그 브레이크를 밟아서 속도를 줄여야 되니까, 그럼 뒷차는 어때요?
그냥 뒤차도 이제 정신 차리고 온 사람 같았으면 줄이면 이렇게 좀 조절할 텐데 그냥 뭐 가겠지 하고 뒤차도 아무 생각 없이 오다 보면 내가 갑자기 속도를 확 줄이면 뒤차가 이제 추돌 사고가 생기는 경우가 가끔 생깁니다. 이게 감각과 생각의 그 확실히 느낌 아시죠? 그래서 감각이 열릴 때 생각도 잘 컨트롤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얼굴 표정을 알아차리고 자기 목소리를 들으면 감각이 열립니다. 그래서 자연과 함께, 그게 또 힘든 분들은 자연에 밖으로 나가면 저절로 뭐 내가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경치 좋은 데 가면 어때요? 감각이 열리죠. 시각도 열리고 청각도 열리고 그 다음에 후각도 열리고, 그리고 이 자연과 더불어 이 하나 되는 그런 체험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잘 보고 우리가 이 원상은 눈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망부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잘 봐. 이게 제일 중요해요. 감각 중에서 잘 보라니까. 그 다음에 귀를 사용할 때는 잘 들어. 잘 보고 들어. 그 다음에 코를 사용할 때는 잘 냄새 맡아. 잘 냄새를 맡는다는 건 분위기를 파악한다는 뜻도 되고요. 그 다음에 코를 사용할 때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우리가 단전주 선법을 하는데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우리가 보면 사람들이 들숨이 길어져야 되는데 잘 안 길어집니다. 왜 안 길어질까요? 왜냐하면 생각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이 기운이 자꾸 위로 뜨기 때문에 코의 기능이 상대적으로 좀 퇴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막아주는 그 방법은 숨을 2단으로 들이쉬는 거예요. 2단, 3단. 일단은 지금 들이쉬는 숨이 예를 들어 나는 3초밖에 못 쉬어 그러면 3초에서 살짝 멈추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안 멈추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팁이에요. 하고 살짝 거기서 한 번 더 끌어올리는 거죠. 이거 뭐 시간이 없으니까 다는 못하지만 어쨌든 그 들이쉬어서 살짝 올려주고 내쉬고 올려주고 내쉬고 그 훈련을 해서 코를 잘 기능을 좀 살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잘 먹고 말하고 잘 움직이고 잘 느끼고, 촉감은 잘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잘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지금까지 하던 육근 동작을 이제 어떻게 해요? 이게 눈, 귀, 코, 입, 몸, 마음 그냥 손발 움직이는 게 그냥 그냥 일상 자연 무의식적으로 했는데 이제는 이것을 알아차려야 되겠구나 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 그놈이 있어야겠다. 그것을 무의식을 의식화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걸 제가 만든 말은 아니고 칼 융이 말했다고 그랬어요. 무의식을 의식화. 보이지 않는, 실제 우리가 이 눈으로는 육근으로 움직이지만 사실 육근 이전에 육근을 움직이게 하는 근본은 우리의 무의식이라는 거예요. 그 무의식을 우리가 모르니까 무의식이지 알면 다 의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살던 삶에서 의식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엄불기용으로 하면 챙기는 공부죠. 챙기는 마음. 옛날 우리 80년대 의식화 작업한다고 많이 했잖아요. 사실은 그때는 그러한 그 이론으로 자기를 의식화한 것이고, 우리가 하는 의식화는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거예요. 자기의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게 하는 것이 의식화의 뜻입니다. 자, 3번 이제 일에 적용합니다. 이렇게 육근 동작에 주의 공부를 하면 이제 하기로 한 일이 뭐예요? 오늘은 법회 출석 참석하고 또 요새 연불일기 하자고 제가 카톡에 올리는데 완료하시는 분은 5분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 분들은 다 하고는 계신데 안 하시는 건지,
올리는 방법을 모르는 건지, 뭐 수행일기 어플이 없는 건지,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교화단 마음 공부 때 어플이 없으신 분은 어플을 깔고 또 조작 사용법을 좀 단장님들께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우리 교리상으로 보면 일상수행요법, 또 솔성요론, 또 오늘 또 해야 할 일이 있죠.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갖고 오늘 해야 할 일을 미리 점검을 해서 그때그때 잘 경우에 따라 실행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여기 알아차림이 그 힘이 있어야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처리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겠죠. 이렇게 주의심을 가지고 공부와 사업을 하면 정산 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만사 성공을 할 수 있는 무기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조행과 상시일기 과목은 작업취사를 단련하는 기초 과목이고, 그것이 실제적인 우리가 일상에서 수행할 때는 이 주의심이 기본이라는 거, 이렇게 실전에서 했던 것을 그러면은 하루가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결과가 상시일기 체크로 되면은 실제로 한 것을 종이에 적는 그런 공부가 되겠죠. 근데 요즘에는 종이에 적는 게 사실은 제일 좋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뭐 상시일기 어플이 있어가지고 어플로 하니까 시간은 절약되는데 사실은 종이에 해서 눌러서 꼬박꼬박 이렇게 정자로 쓸 때 사실은 그게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이 어르신들은 굳이 뭐 스마트폰에다 꼭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우리 교화단 그 마음 공부 책자에 그 점검하는 그게 있으니까 종이에다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료 메시지를 올려주시면 우리가 공부하는 우리 일상교당 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의심은 결국 뭐라고요? Watch your step. 워치입니다. 보는 거예요.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문제가 안 생겨요. 자, 그러면 한 가지 꿀팁을 하나 더 드리면, 그러면 보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막 집중해서 보면 어때요? 자선의 방법, 선에서 보면 알력을 써서 무엇을 세밀히 본다든지, 그죠? 계속 하다 보면 너무 피곤해요. 눈이 피곤하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이 피곤하면, 우리가 몸이 피곤할 때, 졸음이 올 때 제일 먼저 오는 게 눈에 필요해요. 눈이 먼저 피곤해집니다.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머리도 이제 멍해지고, 그게 다 여기에 관련이 있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눈꺼풀이 무거워지죠. 천하장사도 이 눈꺼풀 무거운 거를 못 이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눈꺼풀에 답이 있어요. 눈꺼풀의 비결이에요. 우리가 생생하게 이 사람 뭔가 이렇게 막 살아있는 느낌이 드는 사람들은 눈꺼풀이 위로가 있을까요? 아래로 있을까요? 위에 있죠. 눈이 반짝반짝하고 초롱초롱하다는 사람 보세요. 눈꺼풀 이렇게 있는 사람은 이렇게 되면 절대 초롱초롱한 느낌 안 듭니다. 위로 이렇게 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앉아 있고 뭐 선하면은 되게 눈을 이렇게 감으면 저절로 눈꺼풀이 내려가 있으니까 잘 수 있는 조건이 이제 거의 최적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다 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좌선할 때 가만히 있으면서도 이 안에 있는 눈꺼풀은 위쪽으로 가 있어야 돼요. 50 위로 올라가야지 50 밑으로 떨어지면 점점 해서 반드시 좁니다. 그래서 눈꺼풀이 위냐 아래냐. 뭐 유명한 사람 김창옥 같은 사람 뭐 보면 눈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 눈이 항상 반짝 위쪽으로 가 있어요. 느낌을 알 수 있죠. 그게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잠에서 깨어날 때도 계속 잠자고 있는다는 건 뭐예요? 완전히 내려가 있는 상태잖아요. 이걸 떠서 이 50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거기서 막 힘들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우선
눈꺼풀을 위쪽으로 올립니다. 그것이 힘들면 천장을 바라봐요. 하늘을 볼 수는 없잖아요. 방이니까 천장을 바라보면 저절로 눈꺼풀이 위로 올라가게 되죠. 이게 아주 꿀팁이에요. 그 다음에 거꾸로 눈으로 잘 봤으니까 그 피로를 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눈에 잘 보던 것을 일부러 이렇게 루즈하게 풀어줘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때? 여기서 제 얼굴을 보던 것에서 이 시야를 넓혀 보세요. 시야를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여기서는 막혀 있으니 양쪽 벽 끝을 보십시오. 그러면 루즈해지죠. 희미해지죠. 스마트폰으로 따지면 파노라마 비전 있죠. 파노라마 비전. 전체가 보는. 이렇게 넓게 하면 눈에 이게 초점이 흐려져요. 흐려지면 희한하게 눈의 피로가 줄어들고 그러면 뇌가 다시 멍하던 것이 정상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이거를 잘 하셔야 돼. 그러니까 쉴 때는 완전히 이 초점을 풀어줘서 쉬어주고 또 일을 할 때는 초점을 대상에다가 딱 하기 전에 노트북을 컴퓨터를 한다 그러면 컴퓨터 한 군데를 한 30초 정도 집중해서 쳐다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몰입이 되죠. 그런 상태에서 일을 하고 끝나면 다시 이 벽끝을 보고 수평선, 지평선 같이 먼 곳을 바라보면 이게 집중과 이안이 이게 동시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택시 운전을 하면 용재님 아마 저절로 터득하셨겠죠. 일단은 이걸 집중해서 보지만 계속 그렇게 안 보면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어느 정도 여유가 되고 그러면 좌우 전후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다 보죠. 그러면 그때 이미 회복이 되는 거예요. 집중과 이해안이 동시에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제 쉴 때는 아예 그냥 탁 놔버립시오. 쉴 때도 그냥 스마트폰 보지 말고 그냥 탁 놔버리고 모든 것을 그냥 본래 자리, 우리 말하면 그 자리로 허공에 탁 맡기고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허공에다가 탁 맡기고 그 다음에 일을 할 때는 또 그 대상을 잘 보고 하는 공부, 이것이 살아있는 주의 공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특히 워치, 이 눈을 집중하고 집중하고 풀고 이것을 잘하는 것이 그것이 사실은 선이 아침에 선하는 것이 그 연습을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있는 마음 공부를 하는 우리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